백제를 세운 온조왕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선 그를 고주몽의 아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영웅이지요. 북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은 졸본부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졸본부여의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세 딸만 있었습니다.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꿰뚫은 왕은 둘째 딸을 주몽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얼마 후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주몽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이 비류이고 둘째 아들이 온조였습니다. 한데 주몽이 북부에 있을 때 생긴 아들인 유리가 홀로 졸본부여를 찾아왔습니다. 주몽은 유리를 곧바로 태자로 봉했고 이에 비류와 온조는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상당수 백성도 그를 따랐습니다. 한산 부악산에 오른 그들은 살만한 땅이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들이 이내 그와는 다른 생각을 밝혔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이 하남의 땅은 북으로 한 수를 두르고 동으로 높은 산악에 의거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기름진들이 바라다 보이고 서로는 큰 바다로 막혀 있으니 그 천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움이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비류는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미추홀로 가버렸지요.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인 온조는 하남의 위례성을 도읍지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십제가 국명이었지요. 바닷가로 간 비류는 미추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백성들과 더불어 위례로 돌아왔습니다. 나라 살림이 탄탄하고 백성들 또한 태평한 걸 확인한 그는 내내 부끄러워하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를 따른 신하와 백성들은 자연스레 위례에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온조는 나라의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고쳤습니다. 삼국사기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왕 헤브루의 서손인 우태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인 소선우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둘이 비류와 온조입니다. 우태가 죽자 그녀는 졸본에서 홀로 살았고 뒷날 부여를 탈출한 고주몽이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습니다. 주몽은 소선호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소선호의 공이 특별한 까닭이었습니다. 소선호를 신임하는 만큼 비류와 온조 또한 자기 아들인 양 소중히 대했지요. 한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유류가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주몽은 왕위를 유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비류가 동생인 온조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대왕께서 부여의 새 환란을 피해 도망하여 이곳까지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안의 재물을 쏟아부어 나라의 창업을 도와 끝내 고구려를 세웠다. 어머니의 수고로움과 공로를 어찌 말로 표현하리요. 대왕께서 세상을 뜨시자 국가가 유류에게 돌아가니 우리들이 공연히 여기 있으면서 군더더기 욕처럼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내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 땅을 점쳐 따로 나라의 도읍을 세우는 게 나으리라. 온조는 형의 말에 동의했고 그들은 동류의 무리를 이끌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렀습니다. 바닷가를 도읍지로 선택한 비류와 달리 온조가 위례성을 도읍지로 택한 이야기는 위와 같습니다. 온조 제2시절 백제는 말갈과 낭랑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온조 2년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말갈은 우리 북쪽 국경에 연접해 있사온데 그들은 용맹하면서도 속임수가 많습니다. 마땅히 병장계를 손질하고 국식을 비축해 그들을 막아 지킬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온조는 우보에게 군사 관련 일을 맡겼습니다. 다음해 9월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왕은 굳센 군사를 거느리고 급비쳐 크게 이겼습니다. 5년 후인 온조 8년에도 말갈은 3천의 군사로 위례성을 에워쌌습니다.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자 말갈은 열흘 만에 군량에 다해 본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해 7월에는 마수성을 쌓고 병산택을 세웠는데 낭랑태수가 사자를 보내 그 이유를 따졌습니다.
지난번에 사절을 교환하고 우호를 맺었기로 함께한 집안처럼 여겼더니 이제 우리 강토를 핍박해 성과 목책을 만드니 혹시 잠식게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옛날의 우호를 깨뜨리지 않으려거든 성을 어물고 목책을 뜯어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의심이 없을 것이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번 싸워 승부를 가리리라. 이에 온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새를 설치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한 일인데 어찌 감히 이것을 가지고 화친과 우호에 변함이 있다 하겠는가. 전혀 귀하가 의심할 바는 아닌 것 같다. 만약 귀하고 강한 것을 믿고 군사를 낸다면 우리나라 역시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뿐이로다. 온조 11년 낭낭이 말가를 지켜 병산책을 습격해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낭낭과 말갈의 습격에 씨름하던 온조 13년 봄 2월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고 5마리의 호랑이가 궁성으로 들어오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왕모가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뒤숭숭한 나라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왕은 신하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일렀습니다. 나라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우리의 변경 강토를 침범하니 평안한 날이 적다. 하물며 이제는 요망한 조짐이 거듭 나타나고 국무마저 세상을 뜨시니 형세가 이대로는 안도할 수 없으므로 나라를 옮겨야겠다. 짐이 어제 나가서 한수의 남쪽을 돌아보았는데 토양이 기름진지라 그곳에 도읍해 길이 편안할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해 7월에 한산 아래를 따라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겼고 8월에는 사신을 마한에 보내 도읍을 옮긴다고 알렸습니다. 4년 후인 온조 17년 봄 낭낭이 위례성을 불살랐습니다. 다음해 겨울 10월에는 말갈이들이 닥쳤지만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서 싸워 물리쳤습니다. 온조 24년 7월에는 웅천책 문제로 마한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한왕은 사신을 보내 웅천책을 세운 온조를 질책했습니다.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발 디딜 곳조차 없어 내가 동북쪽 100리의 땅을 베어 안주하게 했으니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모여들자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해 대거 성과 못을 설치해 우리 강역을 침범하니 이 어찌 의리라고 하겠는가. 이 글을 본 온조는 부끄러운 마음에 목책을 헐었습니다. 온조 25년 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성의 인가에서는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었습니다. 일자가 왕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우물물이 갑작스레 넘치는 것은 대왕께서 우쩍 융성하실 조짐이요.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대왕께서 이웃 나라를 아우를 징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온조는 크게 기뻐하며 진앙과 마한을 아우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7월 온조는 이 마음을 실행에 옮기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위아래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형세가 오래갈 수 없으리라. 만약 마한이 다른 나라에 병합된다면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격이 되리니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를 빼앗아 뒷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해 10월 온조는 거짓으로 사냥 간다고 말을 하고 은밀히 마한을 습격해 마침내 그 구급을 병탄했습니다. 다음해인 온조 27년 4월에 끝까지 항복하지 않던 원산과 금연까지 병탄함으로써 마한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온조 31년에서 33년 사이 나라 안에서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나더니 가뭄과 흉년이 연이어 들이닥쳤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도적이 되거나 인육을 먹는 끔찍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왕이 이들을 위무에 안정시켰지만 상황은 쉬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조 37년에는 계란만한 우박이 내렸는데 까마귀나 참새들이 맞으면 죽을 정도였습니다.
한수해동 북쪽 부락들의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가는 백성들이 1천여호나 되었습니다. 폐수와 대수 사이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조 43년 9월에는 큰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에 모여들었습니다. 일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기러기는 백성의 영상이니 장차 멀리서부터 와서 의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해 10월 남옥저의 구파회 등 20여 집이 부양에 와서 정성을 바쳐 복종해 오니 왕이 기꺼이 받아들여 한산의 서쪽에 안치했습니다. 온조 45년에도 가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온갖 초목이 메말랐습니다. 10월에 지진이 있어 백성들의 가옥이 기울거나 무너졌습니다. 다음해인 온조 46년, 기원후 28년 온조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백제의 첫 왕인 만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온갖 힘을 쏟았습니다. 말갈과 낭랑의 침범을 막아냈고 마흔을 병합하는 등 온갖 치적을 세웠습니다.